자,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,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? 예, 잘 보냈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. 예, 첫 번째 이슈는 김봉현 옥중 폭로, 정치권의 데스노트 대나입니다. 예. 그 라임 사태의 몸통인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문건에 등장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그 지난 11일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. 자, 어떤 그 혐의인가요? 예, 그 전직 대구 고검장 출신인 이 윤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이제 라임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제공받은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. 이 검찰은 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을 하자 이 라임 측에서 윤 위원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여 이 펀드를 재판매하려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윤 위원장은 이 성균관대 법대 동문인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, 현재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인데요. 네. 이 손 은행장을 만나 이 두 차례 정도 만나 이제 펀드 재판매 관련 로비를 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제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의 상당수가 그 사실 무근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검찰이나 법원도 일단 실체가 있다고 이제 그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윤 위원장은 김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억울하다는 그런 그 입장이죠. 예, 일단 김 전 회장이 옥중 폭로를 통해 언급한 내용과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김 전 회장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청탁으로 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우리은행 행장에 대한 로비를 했다라고 폭로한 사실이 있는데요. 네. 특히 이 로비 과정을 보면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김영호 그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문제 해결을 좀 요청을 했고 네. 이 김 회장이 지인을 통해 윤 위원장을 소개받아 로비를 청탁했다는 그런 겁니다. 일단 윤 위원장도 그 라임 투자사인 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점 그리고 손 회장을 만난 점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2억 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이는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. 한마디로 라임 펀드 재판매 로비와 이 2억 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. 그래서는 김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. 이런 주장입니다.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 자문기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로는 우리은행 측에 대한 로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이제 형식적인 것으로 체결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. 네. 법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제 구속영장 발부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실제 라임 펀드 재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네. 당시 펀드 돌려막기를 하던 라임 측에서는 이 우리은행의 펀드 재판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 만기가 도래하는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그런 긴박한 처지였습니다. 한마디로 재판매가 되지 않은 건데요. 재판매가 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지난 10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. 네. 그런데 윤 위원장에 대한 이 범죄 혐의가 알선수재인데요. 이 알선수재 자체가 이 부당한 목적으로 돈을 받아 업무 처리를 주선해 줄 때 그때 성립하는 겁니다. 실제로 결과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실제 라임 펀드 재판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해도 윤 위원장이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윤 위원장이 로비가 아닌 자문료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 10월 말에 우리금융그룹과 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. 그때 확보된 증거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. 향후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조두순 출소, 분노와 공포입니다. 2008년 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그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그 지난 12일 토요일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관용차를 타고 나왔다고 해요. 예, 조두순이 이 새벽에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이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을 했고
또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전자발찌 부착 개시 신고서와 같은 이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보호관찰관이 이 조두순을 또 주거지까지 호송했다고 합니다. 네. 이 조두순의 관용차 이용에 대해서는 이 악질 성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. 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두순을 관리할 이 보호관찰관과 이제 좀 라포 형성을 위한 목적이 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.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조두순이 대중교통이나 자가로 이동할 때 이 시민들과 충돌하는 이런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조두순이 출소할 때에도 그 교도소 앞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일부는 그 조두순의 출소를 막기 위해서 그 교도소 앞 도로에 들어 누웠고 또 조두순을 태운 관용 차량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. 예.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조두순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이 사적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. 이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이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일단 우리 정부나 경찰이 조두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한 만큼 이 우리가 정부를 믿고 지켜봐주는 모습을 갖는 게 또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그 지금도 그 일부 그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중계하면서 그 조두순의 거주지를 향해서 그 각종 욕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 조두순과 관련된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. 네. 대부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또 일부 유튜버들은 그 구독을 많이 눌러주면 이제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오겠다. 라면서 이제는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 조두순의 집 주소로 이제 배달 음식을 주문시키거나 또 조두순 집에 가스밸브를 잠그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.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경찰에게 발각돼 이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조두순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한데 갑작스럽게 또 외집 사람들이 또 카메라를 들고 잔뜩 몰려오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고에 처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. 네. 그렇다면 경찰도 이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니까 결국 해당 유튜버들을 주택가 밖으로 다 내보냈고요.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출입 통제 절차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그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그 가장 불안감을 갖는 건 역시 안산시의 주민들일 텐데요. 그 관계 당국도 이제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을 했다는데 어떤 방지책들입니까? 어떤 내용들이에요? 예, 먼저 조두순이 이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7년입니다. 그 7년 동안 전담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1대1로 이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안산 단원경찰서에서는 5명의 경찰로 조두순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는데 이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이제 수시로 연락을 유지하다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기로 그렇게 했고요. 네. 그리고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방범 초소를 설치했고 또 CCTV 15개도 추가 설치했다고 합니다. 그에 검찰이 지난 10월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, 그리고 피해자 아동 보호시설 접근 금지, 그리고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과 같은 이 특별 준수 사항을 조두순에게 좀 부과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아마 내일이나 한 15일쯤에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제한 그대로 조두순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 유튜버들이 그 조두순 집 근처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저희들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은 아마 분명히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유튜버들도 나올 것 같아요. 제 예상에. 네, 맞습니다. 지금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한데 뭐 여하튼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. 죄 짓고 예. 살면 안 되고 또 유튜버들도 너무 자극적으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또 희한하게 또 방송하고 하면 또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